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, 클라우드 AI 시대의 성장과 투자 분석, 이 보고서를 가지고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. 이걸 보면서 아리스타가 지금 AI랑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이 엄청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. 아리스타 하면 보통 그 시스코의 강력한 경쟁자 이렇게 많이들 아시죠? 그렇죠. 특히 보고서에서도 그 유연한 운영체제 EOS 이게 핵심 차별점이다 이렇게 나오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EOS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. 이것 말고 자료에서 좀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? 물론 EOS도 중요하지만요. 저는 현재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서 더 흥미로운 건 이거 같아요. 그 인공지능이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정말 폭발적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여기에 발맞춰서 그 800기가비트 이더넷 같은 거,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,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. 800G? 네, 최근 아리스타 실적 보면 정말 좋거든요. 이게 바로 이런 시장 트렌드랑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.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50% 넘게 올랐다는 건 와,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? 네, 그렇죠. 엄청난 상승세였죠. 보고서에서는 이런 성장의 배경으로 역시 그 빅테크 기업들, 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를 딱 짚어더라고요. 맞습니다.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거대 기업들이 AI 모델 훈련시키고 서비스 확장하려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그냥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. 그게 다 아리스타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니까요. 이게 아리스타에게는 아주 강력한 수요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. 하긴 그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. 네.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뭐랄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. 그래요? 어떤 면에서요?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도 바로 이거거든요. 소수의 그 거대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. 너무 큰 고객 몇 군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예를 들어 이들 중에 한두 곳이라도 갑자기 투자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주문량을 줄이면 아리스타 매출이 확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.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있네요. 네,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. 그 강력한 성장세 뒤에 그런 취약점이 있다는 거군요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눈여겨본 게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요. 네, PER. 이게 50배에 달한다고 나오던데 이건 현재 주가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? 정확합니다. PER 50배면 시장이 아리스타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낙관하고 있다. 그리고 그 기대치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녹아있다. 이런 강력한 신호죠. 그러니까 이미 비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분석가들도 앞으로 한 1년 동안 10에서 20% 정도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작년처럼 막 폭발적인 랠리,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.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말 그 기대치를 계속 만족시키는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.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앞으로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아까 말씀하신 800G 이더넷 말고 보고서에서는 주요 고객들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변화? 이것도 중요하게 보던데요? 네, 맞아요. 이계층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바꾼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?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좋은 질문입니다. 그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보통 여러 계층으로 돼 있거든요. 3계층 구조가 많았는데 이러면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좀 복잡하고 느려질 수 있어요. 중간 단계가 많아서요. 그렇죠. 근데 요즘 AI 클러스터 같은 거 보면 GPU 서버 같은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. 이것들끼리 정말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신해야 하거든요. 네, 속도가 중요하죠. 그래서 2계층 네트워크 아키텍처, 이걸 다른 말로 스파인 리프 구조라고도 하는데요. 이걸 쓰면 구조가 훨씬 단순해져요. 서버 간 통신 지연 시간을 확 줄이고 대역폭은 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. 구조를 단순화해서 성능을 높이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근데 마침 메타나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2계층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. 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딱 맞는 아리스타의 고성능 스위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
이게 아까 말한 800지 이더넷으로 넘어가는 추세랑 맞물려서 아리스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촉매제가 될 거다.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. 아, 기술적인 변화가 어떻게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지 좀 명확하게 보이네요. 네. 네,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. 보고서에서 이익률이 좀 압박받을 수 있다,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네, 그 점도 당연히 봐야 합니다.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부품 비용이 오른다거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요. 매출 총 이익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한 63% 이상 여기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보고서는 예측하더라고요. 네, 성장은 계속해도 수익성은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. 네,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. 네, 종합해보면요.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AI와 클라우드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의 딱 중심에 있어요. 그렇죠. 기술력도 있고 또 주요 고객 기반도 탄탄해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, 이건 명확한 위험 요인이고 또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담도 안고 있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. 지금 시장의 이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큼 정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느냐? 이게 관건입니다. 네. 단기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 하나하나 아니면 주요 고객사들이 투자 어떻게 한다 발표한 거 하나하나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염두에 둬야 한다. 이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. 오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 대한 이 심층 분석 아주 잘 들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랑 단기적인 위험 요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봐야겠네요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. 네, 어떤 거죠?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소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면 말이죠. 만약에 이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한다거나 네트워크 장비를 아예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아, 자체 개발. 혹은 경쟁사 솔루션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. 이런 변수가 생기면 아리스타의 성장 궤도에 어떤 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? 시장 전체는 커지더라도 이 고객 리스크가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이건 계속 쭉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.